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리프팅하는 교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홈짐에서 운동하고 있죠. 그래서 홈짐에 관한 정보 교류를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홈짐 커뮤니티인 네이버의 마이 홈짐 카페에도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 카페에서 며칠 전에 니슬리브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논문을 봐서 과연 이게 사실인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매번 땀을 뻘뻘 흘리고 난리 부르스를 추면서 다리를 쑤셔 넣던 니슬리브, 과연 이게 다 헛고생이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자, 이 네이버 마이홈짐 카페에 올라왔던 글을 보면요, 제목은 니슬리브가 쓸모없다는 논문이네요 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면 중량의 변화도 없고 관절이 안정적으로 고정되는 것도 아니며 그냥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맨몸 스쿼트보다 대둔근의 활성도가 감소되는 악영향을 보였다길래 엉덩이는 니슬리브 착용하면 더 안 큽니다. 그 외에 이 보온을 통한 부상 방지의 효과에 대해서 언급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최대한 압박을 주기 위해 열심히 피 안 통하게 끌어올리려 애쓰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착용하기 편한 크기의 니슬리브로 여유 있게 착용하셔서 보온만 되게끔 하시는 게 낫겠네요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 마지막에 장난스럽게 한마디 덧붙여 있죠. 이건 결코 SBD 니슬리브 살까 말까 고민하면서 검색하다가 결국 논문까지 찾아보고 구매를 포기하면서 쓴 글이 아닙니다. 부들부들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정보를 전달할 때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좀 단편적인 면만 보고 그 결론으로 점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여기 댓글들도 보면은 구매 망설였는데 안 사도 되겠네요. 그럼 손목 보호대는 어떨까요? 손목 보호대는 항상 하고 하거든요. 니슬리브 에브슬리브 빼고 다 샀는데 다행이네요. 안 사야지? 결국은 손목 빼고는 그다지 예방 효과는 미비하다는 거군요. 미비가 아니라 미미죠. 아무튼 이렇게 전달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가 될 수 있어 우리가 항상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꾸 강의처럼 흘러가는데 어쨌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찾아가지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이 논문의 목적은 니슬리브가 백스쿼트 시 증량, 무릎의 안정화, 근육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자 라는 거였고요. 실험은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은, 실험 대상으로 15명의 저항운동 경험이 있는 남녀를 선정을 했고요. 이분들은 다 1년 이상의 백스쿼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고 논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원RM 무게의 풀 스쿼트, 원RM의 80% 무게로 풀과 패럴렐 깊이로 각각 스쿼트를 실시했고, 이 실험은 2번의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한 번은 당연히 니슬리브를 착용하고 한 번은 미착용한 상태로 진행을 했고요. 3D 모션 캡처, 포스 플레이폼 등을 사용해서 이런저런 분석들을 진행하였고, 대퇴직근, 내측관근, 대퇴이두근, 장교, 대둔근 근전도를 측정을 해서 이 근육들의 활성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대퇴사두와 햄스트링, 그리고 엉덩이 근육들의 근전도를 측정을 했다는 거죠. 이 요약된 결과로는 최대 중량의 변화 없었고요. 무릎 앞면에서 생체 역학적 차이 없었고요. 상승 과정에서 대둔근 활성도가 오히려 다운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니슬리브 착용이 증량과 무릎 관절 안정화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라는 거였는데요. 이 논문을 제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여러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검증된 여러 저명한 저널에 게시된 논문이 아니라 대학 웹사이트에 자체적으로 게시한 논문이에요. 여기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실험 디자인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여 인원도 15명으로 샘플 크기가 너무 작죠. 게다가 참가자 평균 체중이 80kg, 그런데 평균 원RM은 120kg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초급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초급자들이 과연 일정한 자세로 스쿼트를 매번 수행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니슬리브의 효과성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좋은 자세로 스쿼트를 했는가 라는 건 좀 의문이 들죠. 사용한 니슬리브는 리밴드의 7mm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리밴드의 사이즈 가이드대로 스탠다드 핏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리프팅 하시는 분들 잘 알겠지만 스탠다드 핏으로 지지력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없죠. 뭔가 지지력을 기대하려면 좀 상당히 타이트하게 착용을 하죠. 그래서 이 스탠다드 핏을 가지고 이 니슬리브가 증량에 도움이 된다
관절을 더 안정화시켜준다 라고 좀 가정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적절하지 못하죠. 마지막으로는 원RM의 차이가 마이너스 4.5kg에서 플러스 13.6kg 정도가 범위였는데, 니슬립을 착용한 상태와 착용하지 않은 상태를 비교한 것입니다. 어쨌든 니슬립을 착용하고 마이너스 4.5kg가 됐다, 이 정도는 뭐 컨디션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퍼포먼스 변화 범위에 충분히 들어오죠. 제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브라이스 크로칙 선수도 언급을 하죠. 이 컨디션에 따라서 퍼포먼스는 6에서 7%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kg에서 4.5kg면은 뭐 이 범위 안쪽으로 충분히 들어오죠. 이 논문에서 니슬리브는 니렉과 같은 효과는 없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니슬리브를 차면서 니렉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니랩은 아예 카테고리가 따로 있을 만큼 그 증량 효과가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니슬리브가 효과는 없지만 대둔근의 활성도를 떨어뜨린다. 이거는 이 논문의 끝부분에서도 이게 과연 니슬리브의 효과일까? 라고 좀 질문을 던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RM이나 바스피드에도 차이가 없지만 대둔근 활성도만 혼자 떨어지는 거는 이건 니슬리브의 효과가 아닐까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여기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만큼 뭔가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논문의 결과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게 왜 그런지 좀 알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을 생각을 해보면은, 니슬리브를 스탠다드 핏으로 착용했을 시에 증량 효과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요. 물론 보온 효과를 통한 관절 보호를 위해서는 니슬리브든 엘보슬리브든 착용을 하는 게 착용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리고 타이트한 핏의 니슬리브의 증량 효과에 대한 결론은 이 연구 결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파워리프터들이 굳이 큰 다리를 X 스몰 사이즈 니슬리브에 애써서 쑤셔 넣는 게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타이트한 니슬리브의 증량 효과는 그것만 봤을 때는 있는 것 같다 정도의 추측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온 효과를 통한 부상 예방이라는 목적 하나만으로도 니슬리브는 충분히 착용할 가치가 있으니 타이트한 거 싫으신 분들 스탠다드 핏이라도 착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증량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힘들더라도 최대한 작은 사이즈를 사용하자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카페 원글로 돌아가서 거기서 어떤 결론들이 내려졌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량의 변화도 없고 안정성에도 도움이 안 된다. 스탠다드 핏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 논문 실험 자체도 좀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꽉 조여주지를 못하는데 지지력을 바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죠. 두 번째로, 대둔근 활성도가 떨어져서 엉덩이가 잘 안 큰다. 논문 데이터를 보면은 활성도 감소 정도가 수치상 미미합니다. 그것 하나로 둔근의 발달이 저하될 거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대한 압박을 주기 위해 피가 안 통할 만큼 타이트한 니슬리브를 쓸 필요가 없다. 애초에 논문에서 실험한 건 스탠다드 핏 하나입니다. 타이트한 니슬리브가 증량이나 안정성에 도움을 주는지는 실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타이트한 니슬리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디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는 좀 저도 황당하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뭔가 연구 결과를 볼 때 누가 요약해 놓은 정보만 보지 말고 직접 그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안에 논리는 무엇인지 비판적인 사고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은 쏟아지는 정보를 걸러서 듣고 올바로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강의처럼 얘기하게 되네요. 어쨌든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강의하는 것처럼 돼버려서 지루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이런 연구 결과들에 대한 분석이 도움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런 컨텐츠도 종종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수강생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수강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출석 체크는 좋아요, 과제로는 댓글 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